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입니다. 어떻게 더우신데 잘 계신가요? 어제가 중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뭐 초복, 중복, 말복 이런 거를 챙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간혹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삼계탕 정도 해먹는 걸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힘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코로나로 떡상을 한 나라가 돼버리다 보니까 지금 오늘 현재 확진자만 430명? 430만 명, 430만 명에다가 사망자가 14만 6천 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큰 숫자들, 14만 6천 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에 살 수 없어서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저도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미국 지금 코로나로 힘든데 어떻게 지내? 괜찮아? 코로나 지금 1등인데 하루에도 막 몇만 명씩 죽는다는데 괜찮아? 라고 연락이 오세요. 근데 뭐 심각하게 어딜 막 돌아다닌다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코로나 때문에 뭐 못 살겠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제가 어디를 가도 마스크 꼭 쓰고, 뭐 마켓을 가도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위생장갑을 끼거든요. 위생장갑을 끼고 이제 다른 물건들을 터치를 하고 이제 장갑을 그 자리에서 이제 버리고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그 전염성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거는 저는 지금 실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뭐 처음에 3월달 지나서 4월 5월 될 때 LA가 좀 심각하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확진자도 늘고 사망자도 늘고 있고요. 미국이 원래 처음에는 이게 이민의 나라라고 그래서 1970년, 80년대에는 미국에 딱 도착하면 그 공항에서 바로 그 그린카드를 주는 그런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내가 돈이 없고 내 학벌이 없어도 내가 와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로 이제 미국에 많이들 오셔서 정착을 하셨었고, 제가 올 때쯤에는 저희 때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좀 많이 없어진 상태였죠.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 말은 없어졌는데,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오게 된 이유가 아이들의 교육 문제하고 특히 경쟁 의식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해가지고는 경쟁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막 나와서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실 것 같아요. 아니 한국도 어차피 코로나로 힘들어서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오셨던 분들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서 뭐 큰 사이즈의 비즈니스를 하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세탁소를 한다거나 뭐 리코 스토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은 가게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3월 중순부터 셧다운을 했잖아요. 미국이 셧다운을 하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셧다운을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마스크 처음에 안 썼어요. 마스크 쓰면 왠지 그때만 해도 중국 사람, 아시안 사람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됐다는 뭐 이런 걸로 약간 아시안 혐오도 있었고 마스크에 대한 혐오도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라는 거를 환자가 쓰는 거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닐 정도면 그냥 집에 있어라 이거예요. 아픈데 환자면서 왜 나와 있냐 이런 식의 그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반대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딱 되자마자 다들 정말 열심히 마스크 썼잖아요. 지금도 쓰고 계시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본인 위주의 사고방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야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되고 내가 먼저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기주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먼저인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안 쓰던 게 이제 한 4월 중순 돼가면서는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이제 그때는 좀 많이들 마스크를 쓰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도 좀 위험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나가도 불안하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5월 중순 정도 들어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한 2달 집에서 쉬어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셧다운한 거 풀어달라고 리오픈 해달라고 막 시위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다시피 50개 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주가 주마다 다 주지사가 따로 이제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중부하고 남부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해도 뉴욕에서만, 동부에 있는 뉴욕에서만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동부 뉴욕에 대한 얘기지 자기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부로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5월 중순부터 리오픈에 대한 시위를 해서 결국은 5월달 중순부터 해서 텍사스, 오클라호마 이런 그 중부 남부에 있는 주들이 오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딱 하고 오픈하고 지금 2달 됐죠. 2달 된 사이에 더 심하게 이제 번진 거죠. 지금은 텍사스는 어느 정도냐면 그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났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과부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셧다운을 했어요.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3월달 코로나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도 세금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저희 거를 담당해 주시는 세무사님 CPA님이 계시는데 그때 3월 초에 CPA님 말씀하시기는 그거였어요. 지금 한 10%에서 15% 되시는 분들이 클로징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정말 그래요. 그리고 실감이, 왜냐면 저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레스토랑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실감이 그분들처럼 많이 안 왔던 거죠. 그리고 나라에서 뭐 실업급여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3월달 초에 들었던 게 10에서 15% 정도가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하시던 걸 이제 클로징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틀 전에 이제 옐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어떤 그 식당 하시거나 이런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 사이트에다가 본인들 가게 소개도 하고 뭐 메뉴도 올리고 뭐 본인들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올리는데 이제 손님들이 그 레스토랑에 갔다가 뭐 어떻다라는 이제 평도 올려놓고 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그 옐프는 기본적으로 스몰 비즈니스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옐프에 등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홍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리시는데 지금 어제 그저께 이틀 3일 전 뉴스에 그 옐프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50%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50%가 문을 닫았다고 하면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물론 이제 돈이 모아서 모여 있어서 그 모여 있는 돈으로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게 다시 또 지금 7월 달에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들이 더 이상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이게 처음 셧다운 할 때는 괜찮아지겠지 라는 이제 희망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다시 또 이게 셧다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15%, 20% 정도 되신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렌트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미국은 이런 집들을 계약해서 살 때 월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전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캐시를 주고 100% 내가 페이를 다 끝냈으면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거죠. 내 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달 렌트비를 낸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집을 사서 매달 페이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한국처럼 융자금을 갚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융자가 다 갚아져야 내 집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고 아무리 내 집에 살아도 저희 같은 경우는 렌트를 하고 사니까 매달 정말 우리 하는 말에 이 해골리는 비용으로만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 나간다.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는 숨만 쉬는데도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달에 비즈니스를 하나 정리하고 들어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가게가 600만 원, 한 달에 6,000불, 가게 월세가, 그리고 집 월세가 3,000불. 그럼 한국 돈으로 미국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부터 해서 지금 4달을 버텼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는 거죠. 이러다가는 정말 길바닥에 앉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국은 어쨌든 급하게 뭐 지방 쪽으로 가면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머리 누이는데 들어가는 돈은 여기보다는 적잖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의료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 코로나 안 걸렸는데 의료비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는 사항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테스트 할 때는 프리 공짜로 해줘요. 처음에는 뭐 3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00만 원, 그러니까 보험 있으면 150만 원, 요래야지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검사는 공짜로 해주는데요.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입원해서 나오는 비용들은 저희가 내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아무리 내가 베버리힐즈에서 진짜 완전 대저택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았어도 병원에 한 2, 3년 들어가면 그거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그 정도로 막강할 정도로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미국에 와서 친척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맨 땅에 정말 헤딩하는 걸로 왔었거든요. 처음에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저희도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아이들 아프면 어떡하나. 근데 저희 애들 아빠가 축구를 하다가 이제 발목이 삔 거예요. 발목이 삐어서 그럼 우리 이참에 한번 병원을 가보자. 어떤 시스템인지 알아야 아이들이 나중에 아플 때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한국에서 올 때 여행자 보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쓸 생각을 하고 응급실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제가 응급실 들어갔다니까는 막 놀라시는 분들 계실 거야. 미쳤어. 응급실을 왜 가? 막 이렇게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알잖아요. 응급실 가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는 우리 구급차 안 타잖아요. 구급차 타도 거리에 따라서 상관은 있겠지만 대충 한 2,000불, 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시범 삼아서 애들 아빠 인대 때문에 응급실을 들어갔는데 금방도 안 돼요. 한 1시간, 1시간 반을 기다려서 간호사가 와서 애들 아빠를 휠체어에 싣고 이제 들어갔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이제 의사도 만나고 한다고. 근데 저희는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미국 병원은 아무나 그렇게 막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래서 애들 아빠만 이제 들여보내놓고 저는 이제 응급실에서 밖에서 이제 계속 기다리는데 정말 한 거라고는 딱 엑스레이 하나 찍었고요. 엑스레이 딱 한 장 찍었고 그리고 처방전, 프리스크립션 하나 받아가지고 나온 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리스크립션도 보니까 그 파마시 가서 보니까 저희가 보통 먹는 그 이부프로펜 진통제를 처방해 준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 거라고는 엑스레이 한 장 찍고 처방전 하나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약도 병원에서 주지 않아요. 약도 약국 가서 저희가 이제 그 처방전 내고 이제 약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목발 하나, 그리고 준 거 그거 있다. 그 이게 발에다 이렇게 끼우는 그거 하나를 줬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약해서 이제 왔죠. 집으로 우편으로 날라와요. 거기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우편으로 날라왔는데 첫 번째 거 딱 뜯었는데 첫 번째 빌 우편물을 찍고 저희가 놀랬잖아요. 응급실 들어간 비용이 응급실 들어가서 해준 거라고는 얘네 아빠 싣고 가서 엑스레이 하나 찍고 그런 거 한 걸로 1,200불이 청구가 됐어요. 1,200불. 한국 돈으로 한 130만 원, 140만 원 엑스레이 하나 찍은 거에. 그러면서 와 진짜 비싸다. 병원 진짜 함부로 갈 일이 아닌데 미국에서 차라리 아프면 우리 그냥 한국으로 비행기 값이 더 싸겠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죠. 그 다음에 빌이 또 하나가 또 날라온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서 뭐지? 이러고 딱 봤는데 이번에는 닥터 만난 거, 닥터 오피스에서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대면한 비용이 날라온 거예요. 의사씨 선생님 대면한 비용이 한 800불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90만 원. 의사 선생님 얼굴 한번 그 응급실에서 본 거가 그렇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인대 늘어난 걸로 시범 삼아 가가지고 나왔던 돈이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아시겠죠. 진짜 인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파스 붙이고 약 먹어도 나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그냥 아이들이 혹시나 응급하게 아프면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간 거였는데 와 이건 갈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생각을 했죠. 200만 원이면 여기서 그때 당시에 한 달 월세 렌트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미국은 정말 의료비가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무리 베버리힐즈 대저택에 살면서 진짜 인컴이 월급이 몇 억이 된다고 해도 내가 병원에 1, 2년 있게 되면 정말 그 재산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이곳에 있다 보니 정말 숨만 쉬고 그 머리만 누이고 자는 데만 해도 가게를 빼고 집만 해도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여기 이제 다른 비용 포함 안 된 거예요. 그냥 집만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차도 굴리고 핸드폰도 갖고 다니고 유틸리티 전기도 쓰고 수도도 쓰고 가스 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지금 집만 생각했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 지금 8월 달에 들어가는 그 가족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국 돈 한 달에 1,000만 원씩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제일 크게 따지면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숨만 쉬고 있어도 나가는 이 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는 혹시나 병으로 인해서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가시고, 이렇게 골에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들어가시는 것도 그러면 다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분들은 운 좋게 뭐 시민권자라시던가,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밖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있다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떠나서 6개월 이상 있으면 영주권이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뭐 비즈니스 하시고 그러셨는데 미국 시민권자셨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 어쨌든 이 시기만 잘 버티고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행운이 있으신 거죠. 그런 분들은 그나마 좀 나으신 거고, 영주권이신데 나가지도 못하고 비즈니스 때문에 그러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답답하신 거죠. 저처럼. 저도 영주권자라서 이제 뭐 6개월 이상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라도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나가실 수 있는 거, 편하진 않지만 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럭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니 왜 들어오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제 지인분들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 이렇게 짧게 왜 코로나인데 한국에 지금 급하게 들어가는지, 정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저의 그냥 견해고 제 주변의 얘기를 그냥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업로드하게 된 거고요. 더우신데 수박에다가 얼음 띄워가지고 사이다 좀 설탕 좀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그렇게 드시면서 더위 날리시길 바라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